이게 2024년에 일본의 열사병으로 실려나간 사람입니다. 구급차. 97,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인 2025년 10만 510명으로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더위가 시작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네. 요새 한국도 덥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저 시청자분들도 오상 너무 더워서 늘 에어컨 켜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일본도 요즘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제 역대급 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열사병 조심하세요. 네. 수분 보충을 열심히 하세요. 라는 식으로 전국 뉴스가 정말 매일매일 나옵니다. 예. 그런 와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분들 계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미디어에서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의 지금 더위가 어느 정도까지 오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몽 활동, 그다음에 정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일본 전체 더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일본의 전국 날씨인데 네. 예, 오사카, 나고야 뭐 35, 후쿠오카 35 덥죠. 예, 그리고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면서 뭐 나고야 37, 뭐 39, 36, 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35도 이상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일본의 올해의 여름철의 무더위 견해 더블 고기압으로 피크는 7월 하순부터 온다. 그러니까 딱 지금 정도부터네요. 그래가 이런 식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될 것이다. 7월부터 9월 달까지는. 항상 매년 일본이 역대급이다. 올해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올해가 덥다. 이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렇죠. 한국도 뭐 더운 게 뭐 있잖아. 열돔 현상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일본도 동일하게 이런 본토 쪽에는 열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뭡니까? 각종 이제 뉴스가 쏟아집니다. 7월 22일 나고야에서 40도가 예상이 된다. 40도. 예, 원래 일본의 나고야가 많이 더운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34, 34, 36, 39, 40, 38 이래가지고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저 기온도 28도까지니까 정말 밤에도 덥다. 밤에도 덥죠. 열대야. 예. 거기다가 이게 날씨만 더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고야 뭐 가보시면 아시죠? 바닷가 옆에 있어요. 그 남쪽 태평양의 뜨뜻한 그 열기, 뭐 습기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40도에다가 습도도 엄청 높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짜증 이런 지수 같은 거 이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짜증 나는 것도 알겠지만 일단 건강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쪽 지역 특히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당장에 25도 이상이 되면 일본은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은 여름이네요. 30도 이상이면은 진짜 여름이네요. 35도 이상이면은 야 이거는 진짜 더운 날이네요. 근데 40도 이상이면은 혹서기 이래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더운 날이네.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딱 해둔 건데 올해는 이 40도 이상인 날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말까지 생겼다. 그렇죠. 당장 이런 식으로 용어 같은 걸 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 열사병. 더위 먹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저는 용어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일본의 오츠카 제약입니다. 예, 포카리 스웨트 만든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분 열사병 걸리면은 항상 이런 이제 증상이 나옵니다. 실신, 경련, 피로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항상 계몽적인 내용을 이제 내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열사병 걸리면 천국으로 가버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뿐만도 아니라 사람이 구급차 가가지고 실려가거든요. 당장 일본의 요 최근의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2024년에 일본의 열사병으로 이제 실려나간 사람입니다. 구급차. 97,50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인 2025년 10만 510명으로 사상 최초로 10만 명을 넘어간 거예요. 매년 기본적으로는 꾸준하게 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열사병으로 남녀 127명이 구급 반송. 올해 최다 도쿄 내에서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도 이제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런 열사병이 워낙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국가환경청이 운영하는 열사병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열사병 특별 경계 정보라는 걸 발령을 해요. 방송을 하고 있는 게 7월 18일인데 7월 18일 이쪽 지역 이거 보라색은 완전히 이건 난리가 나는 지역이고 빨간색도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은 특히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마치 이쪽에 뭐 지진 온 것처럼 있잖아요. 예, 이렇게 경보를 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이 돼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전국적으로 더워져요? 그럼 도쿄도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뭔가 좀 공포스러운 색깔을 많이 쓰죠. 예,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부터 있잖아요. 좀 많이, 저거 남의 얘기지. 누가 저거, 그지 뻔하게 일본 더운 거 아는데, 실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경시를 한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좀 약간 겁주는 식의 이런 식으로 경고를 많이 내는 겁니다. 네. 당장에 사람들이 워낙 신경을 열사병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니까 따로 이제 계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팸플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이런 식으로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 당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내잖아. 근데 여러분 일본도 요즘 일본에 거주한 외국인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은 일본의 이 더위에 대해 약간 좀 뭡니까 경시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캐이 더워 맞죠? 얼마나 덥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어도 이렇게 팸플렛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일본 후생노동선 공식이에요. 에어컨을 켜고 뭐 차광 커튼, 외출 시에는 양산, 그늘, 통기성, 보냉제, 얼음, 수분 보충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본 내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실려갑니다. 방심하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도 들으라고 열사병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따로 만들어서 팜플렛을 내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신경 쓸 정도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거란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10만 명이 열사병만으로도 예를 들어 구급대가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외에도 다른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라든지 있잖아요. 일본도 여름철에도 긴급 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열사병 외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예. 그 구급차에 원래 탔었어야 돼. 긴급 환자들이 못 타고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니까 솔직히 열사병 아까 저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방하려는 의식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열사병을 좀 특히 미리미리 니들이 예방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팸플릿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일본이 뭐 더워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네. 자기가 열사병 안 걸리게 예방하면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거죠. 음. 예 그런 거니까 개인 스스로가 신경 좀 써라 라는 건데 이런 말을 맨날 첫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나요? 안 쓰니까 맨날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콕 집어서 나오는 뉴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 7월 17일 뉴스입니다. 열사병에 의한 구급차로 실려나간 사람 아이고 지난주에 비해서 3.3배가 늘고 있다. 딱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예요? 이제 일본의 열사병 시즌 시작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급차가 출동하는 장소가 어디? 기본적으로 뭐? 집이다. 당장 올해뿐만인가요? 아니죠. 일본의 작년이죠. 10만 명이 실려나간 중에 뭡니까? 집에 출동한 게 3만 8천 명이에요.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4명이 집에 있다가 이제 열사병이 쓸어 나가가지고 이제 구급차가 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일 막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항상 얘기하죠. 집에서 열사병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에 신경을 쓰고 실내 온도 유지, 수분 보급 이런 거 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제 일본의 집 자체가 열사병이 좀 생기기 쉬운, 열이 좀 뭡니까? 쌓이기 쉬운 그런 집이다. 이건 저희 방송은 제가 옛날부터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에 신경을 써가지고 기승전 뭐예요? 제발 좀 에어컨 좀 틀어라. 장식장이 아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도 안 틀죠. 예, 7월 17일에 했던 뉴스네요. 7월 16일까지의 도쿄 시내에서 열사병의 사망자 수가 5명이다. 그 중에서 7월 13일에 사망한 60대 남성은 아예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다.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집에 있다가 그냥 뭡니까? 열사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60대면 아직까지 괜찮은 그런 나이대인데 그렇죠. 에어컨 안 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뉴스에 내어가지고 콕 집어서 있잖아요. 있는데도 안 틀다 보니까 사망을 한다. 당장에 뉴스에도 나오죠. 열사병
에어컨을 안 틀면은 사망 위험도가 몇 배? 3배에서 7배. 우차든도 사망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틀어라 라고 뭐 TV에서도 있잖아요. 특집 만들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틀죠. 자, 왜 안 틀 것 같습니까? 에어컨 틀기에는 에이 뭐 7월 중순이냐 8월도 아니고 말이야. 좀 너무 빠르지 않냐? 에어컨 돌리기에는 옛날에는 이맘때는 에어컨 없이도 보냈어.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 좀 버틸만 해. 그러니까 굳이 지금 틀 필요 있나? 거기다가 뭐 에어컨 틀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전기세. 이거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잖아. 정말 그래요. 에어컨 키면 맞아요. 실려 나가는 분이 일본의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일본 연금 생활하는 분들이거든요. 연금 생활이 뭐겠어요, 여러분? 본인의 들어오는 수입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은 전기요금, 전기세 올라가니까 에이, 굳이 뭐 지금 틀 필요 있어? 그냥 버텨. 라고 해가지고 아예 에어컨을 안 키는 거야. 킨다 하더라도 조금 켜두고 이제 시원해진 것 같아. 이제 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오죠. 그냥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거냐? 아니면은 켰다가 시원하네? 이제 꺼야지. 더워졌어. 또 시원하네 켜.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거랑 해보니까 원료금이 거의 같아요. 하루에 약 35.1엔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하루에 우리가 또 얼마야? 300원 좀 넘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하루 300원이면 한 달이면 9,000원이에요. 그러면은 9,000원에 에어컨 계속 켜놔가지고 있잖아. 좀 선선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거랑 9,000원 아끼자고 죽는 거랑 뭐가 낫냐. 이런 식으로 좀 매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에어컨 계속 키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하지만 키는 것 자체가 돈 낭비다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에어컨 키는 것 자체가 돈 낭비니까 우리 집 에어컨은 천장에 매달아놓은 굴비다. 에어컨을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진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본은 뭐 하는 거예요? 다카이씨가 나오죠. 돈 줄게. 전기세 보조금 우리가 또 한국 돈 5만 원 줄 테니까 제발 좀 에어컨 좀 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자체도 일본이 물론 돈이 썩어 남아서 주는 건 아닌데 구급차로 실려 나가는 사람 10만 명 중에 집에서 실려 나가는 사람이 아까 얼마? 거의 4만 명이야 매년. 얘들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낭비하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못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줘가지고 에어컨을 틀게 만드는 게 국가적으로는 이득인 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네.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우리 동네는 에어컨 비용 줍니다라든. 아예 에어컨이 없는 사람들 한국으로 보냐. 에어컨 달라는 보조금도 있어요, 여러분. 네. 도쿄는 제조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에어컨으로 교체. 거기다가 65세 이상 고령자 딱 찍었죠.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실려 나가는 거야. 옛날 에어컨이라서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고령자 분들. 그럼 뭐예요? 우리라도 80만 원 줄게요. 달아. 구급자 위료비 생각하면 이게 더 싸다. 싸다. 도쿄에 있는 구급차 그거 그지? 80만 원 주는 게 더 싸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일본의 센다이라고 하면 동북지방입니다.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도 35도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본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잖아. 에이,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은 에어컨 틀지 몰라도 우리는 원래 안 트는 지역인데 라는 뭡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살아온 70년 동안은 시원했는데 71년째부터 더워진다고 구라치지 마. 야, 그냥 버티면 돼. 이러다가 실려나가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거를 항상 좀 반협박조로 일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에어컨 켜시고 그 다음에 뭐 더위 조심, 수분 보충 하세요. 라는 식으로 매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건 뭐 비단 일본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나왔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분들 그리고 일본에 여행 오는 한국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국도 물론 덥지만은 일본에 더운 거는 이 습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그걸 또 감안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 오실 때는 이런 거를 다 머리 염두에 두시고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분들도 양산 쓰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일본에 오실 때는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뭐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 여행 가시는 분들 그쪽 네. 지역에 양산은 필수고
왼손에는 포카리 스웨트 들면서 예, 꾸준하게 수분 보충하면서 예, 안전한 여행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일본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예,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일본 정부도 머리가 아프죠.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이 경험한 게 기본적인 거잖아. 예를 들어 이게 일본의 과거 뭡니까? 촌 스타일이에요. 나름 선선해. 사인도 눈도 남아있고 이 정도지. 일본에 이런 약간 있잖아. 일본 후린이라 해가지고 바람 불면 소리가 짜르릉 나는 게 있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뭡니까? 맨발을 세숫대야에 담그고 왼쪽에 수박 들고 오른쪽에 부채 들고 이게 일본의 여름이지. 아삭. 좋아. 기가 막혀.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다가 잠깐 뭐지? 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급차 실려가는 거지. 그거는 추억의 낭만이에요. 그런 게 가능했던 지역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세숫대야에 담그고 부채를 하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만은 이제 부채가 뭐 뜨뜻한 바람을 그냥 얼굴에 더 내는 거야.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지. 직격탄이니까 열풍이지, 열풍.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거 뭐 싫어. 그게 국가적으로 뭐 큰 손실이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데 구급차가 출동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에 구급차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살려야 될 사람을 못 살리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지출이 나고 소방대원 힘들고 의료대원 힘들고 그러니까 제발 좀 돈 줄 테니까 에어컨 키세요. 돈 줄 테니까 에어컨 다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매년 그런 말 하지만은 뭐예요? 그래도 늘어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캠페인 자체가 특히 일본의 고령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당장 일본의 집 자체도 원래 덥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협박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 일본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예. 그럼 매년 항상 이런 시즌이 되면 시끄럽습니다. 예, 덥다는 거. 뭐 정해졌거든요.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도 덥다. 그리고 매년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7, 8, 9 정도였다면 요즘은 7, 8, 9, 10월 달까지도 어쩌면 11월 달까지도 30도 넘는 날씨도 나오기 때문에 네. 여름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죠. 이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사람들이 생활 패턴,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대급 더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예. 저도 항상 부모님 연락해서 에어컨 켜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협박해주세요. 정말. 그렇죠. 한국도 많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부모님한테 부모님 집에 보일러 넣어드려야 되겠어가 아니라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하십시오. 내가 전기요금 낼 테니까 틀어라 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네요. 옛날엔 진짜 에어컨은 키고 있으면 계속 돌고 이래가지고 전기 먹는 하마였어요. 그러네. 근데 지금 에어컨 한 번에 전기를 팍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저전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껐다가 켰다 이러면은 가동할 때마다 이제 왕 하고 전기 쓴단 말이야. 그게 더 안 좋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켜두고 실내 온도, 적정 온도 있잖아. 뭐 맞춰두고 그냥 계속 유지시키는 게 제일 전기요금 절약에는 좋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스타일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잖아. 에어컨이 그래봤자 똑같이 막 에어컨은 저 전기요금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쓰러지면 병원 가야 되잖아. 병원비 생각하면 그 에어컨 비용 매달 제대로 내는 게 더 저렴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어죽하냐면 아까 나왔던 파나소닉 얘기한다니까. 제발 좀 그냥 켜둬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제조사가 해명할 정도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키는 게 좋다고. 그렇죠.